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호학번 차선우입니다. 저에게 있어 공부는 나를 확장시키는 활동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프레임을 벗어나서 타인을 더 이해하고 싶고 더 풍부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꿔왔습니다. 이때 공부는 저를, 그리고 제가 보는 세계를 넓혀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공부지만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배우고 탐구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까지도 저에겐 고유한 공부였어요. 결국 공부는 저에게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는 유별난 학생이었어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2학년 1학기 때가 기억에 남아요. 이때는 한 번에 5가지의 교내 활동을 신청해서 동시에 진행했어요. 방과 후에 친구와 그룹 스터디를 했고, 점심시간마다 독서 모임을 가지고 선생님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고, 1년 동안 진행되는 주제 탐구 대회에 참가해서 시청각실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데요. 봄부터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직업인분들을 섭외하고 인터뷰 대본도 작성해서 여름에 실제로 면담을 진행했어요. 문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직업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설렜고, 또 제 꿈에 대해 더 진정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한 순간도 많았어요.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고요. 학생부에 너무 많은 활동이 들어가면 깊이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동안 잘못해왔나 싶어서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제가 뛰어다닌 만큼 저에게 흡수된 것 같아요. 학생부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겪고 느끼지 않으면 담을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기에 뜻깊었어요. 제 세계가 확장되고 또 깊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제게 공부는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의 고등학교 3년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건 일단 도전하고, 그리고 꼼수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려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을지라도 지금 돌아보면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문학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자연계열을 희망했어요. 그러다가 진로를 확정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 2분 덕분이었어요. 매주 시험이나 봄처럼 간단한 주제를 주시고 짧은 글을 써서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낸 글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노트에 글이 반짝거린다는 코멘트를 써주시기도 하고, 제 다음 글이 기다려진다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늘 혼자서 책을 읽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는데, 제 글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근사하게 느껴졌어요. 그 기쁨이 정말 크게 남았고, 때마침 그때가 2학년 선택 과목을 신청할 시기라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정말 재능이 있을지 아니면 이 길이 불안정하진 않을지 고민은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좋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못한다고 해도 좋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나름이니까 안정성 같은 걸 미리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문예창작학과를 진학했다가 국어학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2학년 때부터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했어요. 그중 2학년 때 들은 융합독서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문학이나 인문학 위주로 독서 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다양한 분야의 글들,
특히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글을 읽고 학제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 과목을 신청했어요. 융합독서 과목이 좋았던 점은 글을 읽고 나서 친구들, 선생님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억에 남는 건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도덕성 향상, 논쟁에 관한 기사를 읽고 찬성과 반대를 바꿔가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찬성에도 섰다가 바꿔서 반대에도 서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 단계에서도 그리고 의견 교환 단계에서도 제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처음 제시문을 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이때는 역대 기출문제를 읽고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고민하고 또 마치 토론처럼 제 의견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예상 반론도 구상해서 재반박해봤어요. 배경 지식도 함께 접목해봤고요. 본격적인 실전 연습은 수능이 끝나고 면접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기간보다 저의 면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평소의 독서와 사고 습관이었어요. 물론 수험생이 책을 따로 찾아 읽기는 힘들 수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국어 과목의 독서 지문들과 사회탐구 교과서의 읽기 자료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궁금해하고 추론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현상에 관한 읽기 자료를 읽으면 이 글에서는 현상의 특징을 A라고 설명했는데 예외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 현상을 시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떠올리고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실제로 조사해보기도 했어요. 이런 호기심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할 때는 공부 시간이 몇 배로 걸리기도 했는데 제시문 면접을 할 때는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토대가 되어줬어요. 면접 당일에 저는 상대적으로 뒤쪽 순서였는데 긴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를 오래 하다 보니 배도 고프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 차례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저에게 서울대는 정말 너무너무 동경했던 곳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1차 합격을 해서 면접장에 왔다는 것만으로 저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또 기뻤던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을 하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이 되더라도 교수님과 대화도 해보고 나를 다 보여주고 가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결국 제시문 면접은 사고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면접이고 또 반대로 그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무섭지도 않고 제시문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적이지만 귀 기울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귀 기울이기는 수업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해당되는 태도였어요. 첫 번째로 나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귀 기울이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곱씹어 생각하며 뜻깊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휘황찬란한 학생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부를 채우기 위해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꾸며내지 않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항상 성실하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주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이 소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현대시가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의문을 대중성과 예술성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장했어요. 그렇게 3학년 1학기 진로 활동을 온통 이 탐구를 수행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외에도 어쩌다가 본 뉴스 기사 혹은 평소에 읽은 책에서 시작해서 고민하고 탐구한 경험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의 흥미는 인문 분야에만 갇히지 않고 사회나 경제,
심지어는 자연계열 분야까지 뻗어나갔어요. 이렇듯 엄청난 기회나 거창한 활동을 찾기보다는 늘 제 주변을 둘러보며 그 안에서 흥미를 찾고 학교에서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나와 주변에 귀를 기울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칭찬이 마음속에 계속 기쁘게 남아서 국문과를 지망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주변에서 받은 응원을 소중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주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 안에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갇히지 않고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나만의 고집에 갇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못해도 돼 라는 말이었어요.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활동도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 다 거짓말이겠죠.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저를 가장 많이 압박했던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미워했어요. 수험 생활이 모두 끝난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못해도 돼 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단지 잘하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멋진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건 건강한 방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지라도 저는 후배분들에게도 못해도 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빛, 더 밝은 빛을 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빛은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성적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내 마음이 녹이 슬지 않게 윤을 내는 부지런함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와 주변에 대한 미움은 조금 걷어내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많이 느끼면서 유일무이한 청춘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